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정남형 화백의 그림색의 하얀 마을. 이채은글. 이따금 나는 버스를 타고 무작정 발길 닿는 데로 떠난다. 나를 부르는 이였고 딱히 가야 할 곳도 없다. 단지 떠나고 싶어 떠난다. 나는 노트북 하나 달랑 든 배낭을 둘러매고 남부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로 향한다. 대합실에서 우두커니 버스 행선지 전광판을 바라보다가 아무 곳으로나 표를 끊는다. 대도시나 유명한 관광지는 피한다. 문막, 공도, 무구, 유구, 연풍, 장수 등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진 그곳으로 떠난다. 그렇다고 표를 끄는 행선지에서 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가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고장이 나타나면 아무 곳에서나 내린다. 커피가 맛있을 것 같은 카페, 햇살이 반짝거리는 공동묘지, 연인이 있다면 같이 걸어보고 싶은 산책길, 예쁜 교회당이나 운치 있는 돌담길, 강변을 따라 흐르는 유니크한 자전거길, 격주 높은 분위기의 마을이 나타나면 아무 곳에서나 내린다. 내가 내린 곳은 목적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도시나 마을이다. 정남형 화백의 하얀 마을은 어느 날 내가 무작정 내린 마을과 같다. 거기에는 저물녘 내가 찾아 들어간 가슴 큰 주모가 있는 주막, 내가 하룻밤 들어가 잠을 잔 허름한 모텔도 있다. 가로세로 사각형으로 구획된 바둑판 같은 마을에는 온통 집들이 하얀빛이다. 지중해 지방을 여행할 때 보이는 하얀 집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 햇살은 투명하게 반짝이고 집들도 온통 하얀빛이어서 벌레들이 눈이 부시어 살지 못한다. 정남형 화백의 하얀 마을도 그러하리라. 하얀 마을은 평면으로 구성된 경계선이 단절된, 아니 단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마을의 구도가 보인다. 정화백은 언젠가 나에게 자신은 무엇을 그리느냐 보다 어떻게 그리느냐에 치중하는 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칸딘스키에 가깝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인상주의 이후 화가들은 무엇을 그리느냐보다 어떻게 그리느냐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림의 주제보다 방법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추상미술의 길을 열어놓은 칸딘스키는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은 사물의 겉모습이나 삶의 특정한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상미술이 구상미술보다 더 일반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프리드리 니체는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이라는 말을 남겼다. 무서운 깊이란 사유의 깊이를 말할 터인데 삶의 진상, 아름다운 표면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이 사고하는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손재주만 믿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정남형 화백의 하얀 마을은 무서운 사유의 깊이 속으로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마을이다. 시외 버스터미널을 떠난 버스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국도로 들어선다.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상쾌한 공기가 다르다. 나는 느린 호흡으로 주변 풍경을 만끽하면서 서울이라는 번잡스런 도시에 묶여있던 끈을 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가는 것이다. 자발적 백수인 나는 속세를 사는 자들의 시끄러운 욕망과 질긴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따금 이렇게 떠날 수 있다. 버스는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반길을 달리고 있다. 이윽고 짙은 회색의 전통기와로 덮여있는 고택들이 나타난다. 옛 선인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마을이다. 이곳 공기는 청명하고 풍경은 고즈넉하다. 나는 다음번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다. 이 마을은 안동의 어느 마을처럼 운치가 넘치고 고요하다. 아주 고요하다. 고요하고 깊다. 사유의 깊이 속으로 내려와서 도착한 하얀 마을이다. 성문 옆에 밤나무 있고 쭉 늘어선 마을집들. 동문지을 유천가시시경. 어찌된 셈인지 이곳에서는 중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표면적 세상을 떠나 내 삶의 깊이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나는 가벼운 그림자가 되어 걷는다.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내려온 흰 그림자만 같다. 우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기에 나는 외계인의 눈으로 그 마을을 바라본다. 거리의 공기는 가볍고 사방에는 꽃향기가 넘친다. 중력이 놓아버린 하늘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리는 무중력의 공간이 열린 것만 같다. 나는 지상의 세계에서 연기의 마을로 내려온 기분이 든다. 그야말로 세상 밑바닥 마을에 방금 도착한 기분이다. 이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 있는 마을 앞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들. 그런데 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만 같다. 저들과 나는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한 나라의 백성일진데 그런 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같은 문지방을 밟고 다니며 평생을 사는 뿌리 깊은 사람들 마을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노인들. 그들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는 파문이라도 일으키지만 나의 도착은 그 마을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흔적없이 그 마을에 왔다가 잠시 발을 담그고 있다가 흔적없이 떠날 뿐이다. 마을로 들어갈수록 기와집들이 연해 있고 집과 집 사이에 돌담길이 꼬불꼬불 이어져 있다. 돌담길이 끝나는 자락에는 마을 한 공터가 나타나고 또 다른 마을이 나타난다. 나는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낯선 거리, 낯선 골목을 거닌다.
물을 뿌린 듯 깨끗한 거리, 하얀 지붕, 하얀 벽, 하얀 문벌들이 윙윙대는 과수원 언덕에는 가을이 짙어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거리에는 낙엽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기 시작한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아래나 또한 한낮 나그네이니 나는 낙엽이 쓸려가는 끝자락 여인숙의 하룻밤 잠을 청할 숙소를 잡는다. 그리고 마을 한구석에 있는 외진 주막으로 향한다. 주막집 유리창에 비치는 나를 바라보며 막걸리 잔을 들이켠다. 어디든 멀찌감치 통한다는 길 옆 주막 그 수없이 입술이 닿은 이 빠진 낡은 사발에 나도 입술을 뗀다. 김용호 주막에서 나는 이곳 사람들과 수없이 입술이 닿은 이 빠진 낡은 사발에 내 입술을 대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든 셈이다. 다음날 나는 다른 마을을 찾아서 떠난다. 이 고정에서 나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정착하고 싶은 유혹도 있으나 거미줄이 나를 붙들면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큼성큼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는다. 어느 날 내가 도착한 곳은 후포라는 동해안의 조그만 포구다. 그곳은 정남용 화백이 나고 자란 고향이다. 그곳이야말로 하얀 마을의 본향이다. 나는 그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 그 학교 앞을 흐르는 개천, 그의 친척이 하는 구멍가게, 길다랗게 펼쳐져 있는 시가지에 7개나 들어서 있는 옛날식 다방들, 포구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고기잡이 배들. 후포에는 도시에서는 사라져가는 골목길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골목길을 빠짐없이 돌아다녔다. 골목길에는 색다른 것들이 보인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남루한 지붕들이 조개껍질처럼 닥치닥치 붙은 마을도 있다. 바다 밑바닥에 늘 고요한 마을이다. 나는 그 고요한 언덕마을 골목을 돌아다니다 길을 잃는다. 아니 집을 마을을 잃어버린다. 길 가다 길이 없어지고 대문을 여니 집이 없다. 그래도 안으로 들어서니 바다 냄새와 긴 수평선이 내 목에 걸린다. 하늘을 나는 갈매기 춤사위와 바다를 헤엄치는 오징어 춤사위 높이로 출렁거린다. 누군가 그렇게 수평선을 줄넘기처럼 돌리고 있고 배들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뜀뛰기를 한다. 오징어도 대게도 가자미도 튀어오른다. 길 가다 길이 없어지고 대문을 여니 집이 없는 곳 김용길 후포에서 내 발밑에는 잿빛 거대한 수평선만이 떠있다. 길은 집은 마을은 어디로 간 것일까? 보이지 않는다. 수평선만 남고 사라진 마을 그렇다. 하얀 마을은 세상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마을이다. 하지만 하얀 마을에는 우주에 퍼져있는 삶이 있다. 정남용 화백의 어떻게 정신은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에 모아진다. 그는 어떻게 하면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그렇다면 하얀 마을은 어떻게 창조된 것일까? 거듭 말하거니와 어떻게 정신을 통해서가 그는 어떻게 세계를 그릴 것인가? 를 무엇을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릴 것인가? 를 오랜 세월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온 화가다. 또한 정화백은 무서운 깊이로까지 내려간 사유의 깊이를 통해서 투시력을 얻었다. 투시력은 사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얀 마을은 화가의 독특한 투시력이 창조한 세계다. 하얀 마을은 새로운 그림, 새로운 마을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다녀온 마을들이 화가가 창조한 하얀 마을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무서운 깊이까지 내려가서 만나본 마을일 것은 틀림없다. 하얀 마을은 정적인 것 같지만 에너지가 흐르고 생명이 살아있다. 하얀 마을에는 우주의 모든 기운들이 반영되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 거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중나선계단이 있고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가 있다. 생명력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활용하는 힘이다. 정화백은 무서운 깊이로 내려가서 하얀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표면을 건져 올린 것이다. 정화백의 하얀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나는 며칠간의 고독에서 빠져나와 발밑에 세상에 내 흰 그림자를 버려두고 인간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얀 마을은 이따금 내가 속세를 떠나 다녀오는 사원과 같은 곳이다. 사원 여행은 우울하면서도 감미로운 방랑이 가져다주는 놀라울 정도로 신비로운 감정의 고향과 달콤한 우수를 가져다준다. 그때쯤이면 나의 에너지는 방전이 되었다는 신호가 온다. 슬며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일상의 그리움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다. 이제 나는 돌아가야 한다. 끈에 묶여져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충전을 해야 한다. 아니 방전을 해야 한다. 나는 지상과 연계를 오가며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저승에서 돌아온 듯 아내 곁에 눕는다. 그녀는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다. 어디 갔다 왔어요? 나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면서 대답한다. 하얀 마을. 끝. 정남용 화백은 1985년 국전대상 수상자입니다.